힘의 평형 파트를 이제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VT 그래프, 그리고 뭐 AT 그래프, 이런 거에 속도, 뭐 가속도,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우리가 등가속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등가속도일 때 V는 V0 플러스 AT, 또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되고, 뭐 VT 그래프 그리는 법 해서 등가속도일 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속도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인 F는 ma가 지난 시간까지 했어. 그랬고, 그래서 얘네가 다 이제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힘의 평형 파트는 우리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공부하는 게 힘의 평형 파트.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어. 힘은 항상 이게 뉴턴이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많이 관찰을 하니까 그냥 법칙, 항상 성립하는 법칙을 그냥 알아냈어. 작용 반작용 법칙은요. 힘은 항상 작용을 하는데 힘은 항상 동시에 양쪽에 쌍으로 작용해. 양쪽에 작용한다는 뜻이야. 힘은 항상 동시에 양쪽에게 둘 다 작용해. 양쪽에게 둘 다 동시에 작용을 하고요. 크기는 같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되는 걸 그냥 알아내서 발견을 해가지고 법칙,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라고 그냥 했어. 작용, 반작용 법칙.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힘은 서로 작용할 때 모든 힘은요. 힘의 주체가 무언가에게, 목적어에게 힘을 작용을 해. 그때 항상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요. 그리고 A가 B에게 힘을 작용을 하면요. 동시에 B도 A에게 힘을 작용해요. 동시에. 뭔 소리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변의 예시를 보면 이해가 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잠깐 예시를 먼저 보죠. 내가 잠깐 책상을 때릴 거야. 자, 주먹으로 우리가 책상을 때릴 수 있죠. 주먹으로 이렇게 책상을 때려. 하면은 주먹으로 책상을 때렸어. 그러면 선생님의 주먹이 아프죠? 주먹이 왜 아파? 책상 때린 건 난데 내 선생님의 주먹은 왜 아파? 하면은 나는 주먹으로 벽을 때렸지만 벽도 주먹을 동시에 때린 거야. 그래서 자, 벽의 입장은 내가 주먹을 아래로 이렇게 쳤어. 아래로 주먹을 해가지고 벽을 때렸어. 벽을 때려서 힘을 작용했어. 그래, 벽을 때렸어. 그럼 벽의 입장에서 주먹의 아래로 맞았잖아. 그럼 벽의 입장에서는 주먹에 의해서 아래로 힘을 받은 거야. 벽은 주먹에 맞아서 아래로 힘을 받았어. 근데 내 손이 아파. 내 손은 왜 아프지? 내 손은 이제 거꾸로. 단단하니까 얘가 버텼잖아. 벽이 버텼죠? 안 부서지고. 단단하니까 벽이 단단한 그 벽 때문에 내 주먹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아픈 거야. 그래서 주먹이 오히려 위쪽으로 이제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다 주먹으로 이제 벽을 때려보세요. 주먹으로 벽을 때려. 이러면 벽 때리고 5초 후에 아프니 벽 때리는 순간 바로 힘을 받아서 손이 아프니 바로 동시에 그쵸? 벽이 살아있었다면 벽도 아야 하면서 때림 받는 순간 맞는 순간 바로 벽이 아프다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내 주먹도 이제 바로 아팠고. 그래서 우리가 특징이 무언가 힘을 작용해서 때릴 때 중요한 특징이 힘은 A가 B를 때리면 힘은 A도 힘 받고 B도 힘 받아. 그래서 항상 동시에 힘을 받고요. 둘이 동시에 힘을 받고요. 그때 둘이 받는 힘의 크기가 같대. 그래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벽은 아래로 힘을 받았겠죠. F만큼. 그러면 주먹도 이제 똑같이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손이 아파. 그래서 주먹이 받은 힘의 크기가 F로 같대. 작용 반작용 법칙, 힘이 크기가 같다. 그리고 벽은 주먹에 맞아서 아래로 힘을 받았고요. 주먹은 이제 벽에 의해서 위로 힘을 받아서 둘의 힘의 방향이 다르고 힘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동시에 힘을 받는다. 그래서 주먹으로 벽 때리면 5초 후에 이제 충격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때리는 동시에 벽과 주먹이 동시에 아프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 모든 힘이 다 그래. 모든 힘이 항상 그렇고요. 우리 철수와 민수가 줄다리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요거는 했어. 자, 민수 입장에서 민수는 철수랑 줄다리기 하면 철수가 자기를 어느 방향으로 힘을 끈다고 느낄까 하면 민수는 오른쪽으로 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힘을 받죠. 그 힘의 크기가 T라고 하면 철수는 민수랑 줄다리기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민수에게 이제 줄의 힘을 받는다고 느낄까? 왼쪽으로. 그래서 둘의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의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동시에 끌려가는 힘을 받죠. 그래서 이게 항상 작용 반작용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FAB,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FBA라고 하면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가 한 명에게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이제 B도 A에게 힘을 작용해. 그리고 그때 서로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야. 그리고 동시에 작용하죠. 이러한 두 힘의 관계를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라 그래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이제 관찰하고서 어떤 힘을 받는지 알아서 분석을 할 건데 A가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거야. 힘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일단 그렇고요. 작용 반작용 예시를 좀 더 보죠. 만유 인력은 모든 물체는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물체는 있다. 인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해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하고 그 힘의 크기가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가는 인력이 작용을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인력의 크기를 보니까 둘이 이 힘의 크기가 같아. 힘의 크기가 F1이 F2랑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가는 힘의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서로가 다르죠. 근데 둘의 힘의 크기가 같고 동시에 끌려가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자기력도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을 볼 수 있는데 청력이 작용을 해도 우리가 둘이 동시에 청력을 받죠. 청력이 작용해도 둘이 동시에 청력을 받고 둘이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힘의 방향은 서로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죠. 인력도 똑같이 서로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 서로가 끌려가는 방향으로 받으니까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서로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고 동시에 힘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힘이 항상 이래. 모든 힘이 항상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벽은 주먹에 맞아서 벽은 아래로 힘을 받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주먹 또한 벽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튕겨 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발이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게. 주먹 대신에 이제 주먹 대신에 발로 벽을 미는 거야. 발로 벽을 밀어. 발로 벽을 이제 발로 벽을 뒤로 밀면 발로 이제 벽을 뒤로 밀어. 그럼 벽이 발을 거꾸로 앞으로 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걸을 때 우리 슬랩스틱인가 뭐더라? 그 슬랩백인가? 하여튼 뭐지? 하여튼 그 미끄러져 가는 거 하면 은근 발을 이렇게 해서 할 때 발로 여기를 약간 뒤로 밀어야 되죠. 그래서 약간 발로 여기를 발로 땅을 뒤로 밀면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앞으로 힘을 받겠죠. 사람이 앞으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벽을 아래로 때리면 사람이 주먹이 위로 힘 받는 것처럼 발이 벽을 뒤로 밀면 발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앞으로 이제 벽에 의해서 앞으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가게 돼. 그래서 아래 예시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땅을 뒤로 밀면 땅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서 사람이 앞으로 가고요. 벽을 뒤로 때리면 주먹이 앞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이제 로켓이 가스를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내보낼 거야. 가스를 아래로 뿜으면 그러면은 이제 가스가 아래로 뿜으면 거꾸로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위로 로켓이 힘을 받아서 위로 하늘을 날아가. 그리고 노를 이제 뒤로 저으면 벽을 뒤로 때리면 벽에 사람을 앞으로 때리는 것처럼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반작용에 의해서 앞으로 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뒤로 던지면 우리가 사람이 공을 뒤로 던지면 사람의 몸은 약간 앞으로 가고 그런 게 농구에서 이제 슛 쏠 때 가끔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은 앞으로 던지면 사람이 약간 뒤로 날아가는 그런 걸 가끔 볼 수 있고 작용 반작용은 항상 되는 거고요. 우리가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이제 비교를 하면요. 힘의 평형은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한 물체에 우리 지금 작용 반작용 배운 거 먼저 하죠. 작용 반작용은 우리 말뜻 그대로 힘을 하나가 작용을 하면 한 명의 힘을 작용하면 반대로 힘이 또 작용을 한다. 한 명이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반대로 B도 A에게 동시에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한 명이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B가 A에게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요거 말 그대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요 말 뜻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수가 힘을 주어 철수를 당기면 동시에 철수도 힘을 주어서 민수를 당기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가는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이 힘을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동시에 자기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힘을 작용을 돼서 받게 돼요. 그때 두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야. 그리고 동시에 힘을 받죠. 그래서 민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힘을 받고 철수는 왼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힘을 받고 서로가 두 명이 각각 하나의 힘을 받죠. 민수 오른쪽, 철수 왼쪽. 서로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고 두 힘의 크기가 같고 그렇다. 그래서 두 물체야. 그래서 특징은 이제 내가 하면 힘의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각각 힘을 받아. 두 물체가 각각 힘을 받는데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두 물체가 각각 힘을 하나씩 받아. 키워드가 두 물체야. 그래서 이제 두 물체가 힘을 하나씩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작용하고요. 힘의 평형은 특징을 보면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물체가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으면 이걸 우리가 힘의 평형이야.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서 힘의 합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다. 정지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들의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화살표를 표시를 할 거고 주어가 목적어를 어느 방향으로 미는지 당기는지 누르는 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을 세세하게 분석을 할 거야.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있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고요. 알짜 힘이 0을 만드는 정지 상태의 두 힘을 이제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힘을 분석을 해볼게. 그때 우리가 보통 책상 위에 책을 둘 수가 있죠. 책상 위에 상자를 둘 수 있고 책상 위에 이렇게 상자를 두면 상자가 지금 여기 중력 작용하죠. 모든 힘을 다 표시할 건데 아래로 받는 중력이 있어. 그럼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상자가 지금 책상을 뚫고 아래로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멈춰 있어. 가끔 책상 위에 책 두면 책 멈춰 있죠. 얘 왜 멈춰 있어? 아래로 중력이 있는데 얘는 왜 멈춰 있어? 하면은 우리가 책상이 얘를 버텨주죠. 책상이 위로 버텨줘. 그래서 책상이 버티는 힘. 그거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무언가가 버텨주는 힘.
무언가가 저항해서 버텨주는 힘, 항력, 저항력. 그래서 우리가 수직항력의 뜻을 보면 그냥 우리가 수직항력이라는 것의 뜻을 여기서 보면요. 무언가, 접촉면에 대해서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저항해서 버티는 힘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무슨 버티는 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수직항력이라 그래. 책상의 물체를 버텨주는 힘. 그래서 보면요. 여기서 책상 위에 책을 두면 아래로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지금 책상이 이제 버텨줘가지고 상자가 지금 수평면, 책상 위에 잘 있죠? 그래서 물체가 위쪽을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그래서 면은 이렇게 있고, 책상 면은 이렇게 있고, 수직 방향으로, 90도가 되게 수직 방향으로 버텨주는 힘, 수직 항력이라 그래. 그래서 이때 수직 항력의 이제 힘의 방향은 접촉면의 수직이고요. 힘의 크기는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물체가 멈춰있기에 보통 수직 항력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볼게. 요거 이제 그림 여기 그대로 있죠. 목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프다. 이걸 보면요. 중력이 아래로 있고 위로는 책상에 버텨주는 힘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어가 목적어에게 작용하는 힘, 이를 풀버전으로 써보면 중력이 mg로 작용을 하죠. 이 주어, 중력을 힘을 주는 주어가 누구야? 사람이 중력하나? 사람이 초능력으로 중력했어? 아니죠. 지구죠. 지구가 목적어, 어떤 것을? 그래서 여기선 상자라고 했으니까 지구가 상자를 어느 방향? 아래 방향. 지구가 상자를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력이 아래로 있는데 얘는 땅을 뚫고 가지 않고 멈춰 있어. 여기서 이제 누가 버텨주는 힘이야? 누가 버티고 있지? 수평면이 주어는 수평면. 주어는 수평면이고 목적어 어떤 애에게 힘을 주는 거야? 수평면이 상자에게 힘을 주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위쪽으로 이제 힘을 주어서 얘네가 이제 버티는 거고, 중력이 10이라고 해볼게. 중력의 힘의 크기가 10이야. 지금 위쪽으로 힘이 15가 작용해. 그럼 어떻게 되죠? 위쪽으로 15, 아래로 10 하면 R자 힘이 5잖아. 그럼 얘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힘의 크기가 수직항력이 더 크면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 거고, 만약에 아래로 중력이 10이고 위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힘의 크기가 5야. 그럼 R자 힘이 아래로 오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땅을 뚫고 지하로 지금 뚫고 가야 돼.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 상자가 그냥 땅 위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중력과 수직항력의 크기가 같아야 물체가 정지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mg인 거 알고 있는데 수직항력의 크기가 몇이야 얘가 멈춰 있는 거야? 똑같은 mg와 힘의 크기가 같아서 물체가 멈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잠깐 보면 힘의 평형은 한 물체가 R자 힘이 0이 돼서 여러 힘이 작용을 하는데 한 물체가 정지에 있게 만드는, R자 힘이 0이 되는 그러한 힘들의 관계가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한 물체, 하나의 상자에 두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멈추게 하니까 이 두 개의 힘이 힘의 평형 관계야.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이야. 그리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요, 내가 너를 당기면 너도 나를 당기고,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밀고,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리고, 이게 동시에 작용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라 작용, 반작용을 써놨어. 상자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상자를 끌어당기는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힘의 방향 반대고 힘의 크기 같고,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
그리고 요 아래 요 예시를 보면요. 너네가 한번 지금 해봐. 벽을 이제 책을 벽이랑 책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힘을 주면 벽에다 책을 이렇게 안 떨어지게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옆으로 힘을 주면 얘가 벽이 책이랑 꼭 붙어가지고 이제 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옆으로 힘 주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가끔 봤는데 이거를 힘을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요거를 알아서 이제 힘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쉬운 거. 일단 아래로는 무슨 힘 있죠? 중력이 있죠. 중력의 힘의 크기는 mg야. 요것도 우리가 풀 버전을 다 쓰면 중력은 이제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할 건데 주어가 누구야? 중력을 누가 하죠? 누가 중력을 지금 주는 거야? 지구가. 그래서 중력을 이제 풀 버전 쓰면 중력은 우리가 mg인데 지구가 목적어 누구에게 힘 작용한 거지? 여기 책이죠. 지구가 책을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 지구가 책을 아래로 아래 방향까지 다 쓰는 거 귀찮다. 아래로 그래서 뭐 미니 뭐 중력이 뭐 지구가 책을 아래로 미니 뭐 어떻게 아래로 당기겠죠. 당기는 힘. 그리고 또 힘 하나 있죠. 인간이 손으로 옆으로 수평 방향이 옆이잖아. 인간이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민대. 책은 이렇게 힘을 받겠죠. F. 그래서 우리가 F라는 힘을 쓰면은 F는 여기 쓰자. F는 주체가 누구야? 주체가 누구야? 인간이. 주어가 인간이죠. 인간이 책을 목적어 책을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그리고 뭐 당겨 뭐 어떻게 밀어 오른쪽으로 미는 힘. 이 두 개는 우리가 쉬우니까 알았어.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 책이요 정지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무언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책은 지금 아래로 중력받아 떨어져야 되고 책은 지금 벽을 뚫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얘가 정지에 있으려면 우리가 벽이 버텨주겠죠. 벽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버티는 힘 뭐라 그랬지? 수직항력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N 수직항력이 뭐냐면 그래서 요 수직항력의 주체가 누구야? 벽이 힘을 주는 거죠. 벽이 누구를? 벽이 책을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벽의 책을 왼쪽으로 뭐 당기니 뭐 어떻게 벽의 책을 왼쪽으로 밀겠죠. 미는 힘. 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왼쪽은 이제 두 개가 힘이 균형이 맞아서 힘의 크기가 같으면 멈춰 있을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벽을 뚫고 가지도 않고 왼쪽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위아래 힘이 같은 크기의 힘이 뭔가 있어야 얘가 멈춰 있을 수 있잖아. 위쪽으로 뭔가의 힘이 있어야겠죠. 무슨 힘이 있을 수 있지? 뭘까? 하면 요거는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의 힘의 크기가 같아서 균형을 이루고 위아래의 힘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딱 물체가 정지해서 힘의 평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책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틀렸고 중력은 mg로 있는 거죠. 책에 작용한 r자임은 0이다. 맞고 그리고 손이 책을 미는 힘이 뭐라고? 손이 책을 미는 힘이 F죠. 벽이 책을 미는 힘은 요거 N이죠. 벽이 책을 미는 힘은 내가 수직항력 N이라고 했어.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아니야. 그래서
여러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크기가 같게 되어서 정지에 있는 상황을 만드는 두 힘을 그 뭐라 그랬지? 여기서 한 물체에 여러 힘 F와 수직 항력 N이 작용을 해서 두 개의 힘이 작용해서 힘의 합이 0이 되어서 정지에 있게 만드는 요 두 힘. 그래서 F와 N의 관계는요. 작용 반작용이 아니고 요거는 힘의 평형이야. D가 틀렸어. 그래서 답은 니은이고요.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을 풀버전을 내가 여기 써주면 오른쪽 왼쪽의 두 힘은 얘 물체가 정지에 있게 하고 절벽의 힘의 크기가 같아서 물체를 정지에 있게 하는 합력이 0이 되는 두 힘이니까 오른쪽 왼쪽의 힘이 힘의 평형 관계야. 그래서 F가 뭐였냐면 손이 책을 미는 힘과 다 쓰기 귀찮은데 손이 책 미는 힘 그리고 초록색이 뭐였어? 벽이 책을 미는 힘. 요 두 힘이 힘의 평형이고요. 또 위아래 힘도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여러 힘, 위쪽 아래쪽으로 두 힘이 작용을 하는데 물체를 그것이 절묘하게 평형을 이루어서 힘의 크기가 평형이 되어서 물체를 멈춰있게 하니까 요 두 힘이 힘의 평형이야. 요 중력을 고상하게 말하면 지구가 이제 책을 당기겠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무슨 힘이라고? 요거는 사실 마찰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힘끼리가 힘의 평형이고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 관계는 뭐냐면 내가 너를 때릴 때 너도 나를 때려. 내가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겨. 지구가 책을 당기면 책이 지구를 당겨. 이게 작용 반작용. 책이 지구를 당기면 지구가 책을 당겨. 이게 작용 반작용.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겨. 내가 벽을 때리면 벽도 나를 때려. 이게 작용 반작용. 사람이 책을 누르면 책이 사람을 밀어. 사람이 책을 밀면 책이 사람을 밀어. 주먹이 벽을 때리면 벽도 주먹을 때려. 그게 작용 반작용. 책이 벽을 누르면 벽이 책을 밀어. 뭐 이것도 작용 반작용. 그리고 이제 뒤쪽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도를 나가보면 우리가 물체 두 개 쌓을 수 있죠.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책 위에 또 다른 책을 놓고 또는 책 위에 핸드폰을 놓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때 우리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잠깐만 복습을 하면 잠깐만 우리가 항상 작용 반작용 법칙이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할 때 동시에 B도 A에게 힘을 작용해. 그래서 그때 서로가 받는 힘이 반대고 그리고 크기가 같아요.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벽도 주먹에게 힘을 작용해요.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벽도 주먹을 때려. 그래서 주먹은 위로, 벽은 아래로. 그래서 서로 받는 힘의 방향이 다르고 힘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민수가 철수를 당기면 철수도 민수를 당기죠. 그래서 서로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밀고 내가 너를 당기면 너도 나를 당겨. 그래서 보면 만유 인력도 보면 내가 너를 당기면 너도 나를 당겨요. 그리고 자기력의 척력을 보면 내가 너를 밀 때 너도 나를 밀어. 그래서 항상 이런 힘의 법칙이 항상 성립을 하고요. 그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할 때 그 물체를 정지하게 하는 그 힘들의 관계를 힘의 평형이라 해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할 때 한 물체를 정지하게 만드는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자, A가 B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B는 책상 위에 있죠. 이때 모든 힘을 표시를 해볼 건데 먼저 가장 쉬운 거는 항상 중력은 있어. 항상 중력이 있으니까 A가 받는 중력은 있죠. 주체가 누구야? 중력의 주체는 지구가 A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항상 있고
근데 A가 뭐 아래로 10으로 당기면 A가 B를 뚫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멈춰 있어. 왜 멈춰 있어? 누군가가 저항해서 지금 수직 방향으로 버텨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 항력 1이 있는 거야. 그것은 지금 주체는 누구야? 누가 A를 지금 위로 버텨주지? 하면 B죠. B가 A를 위로 버텨주는 힘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정지 상태 힘으로 위쪽으로 10, 아래로 10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중력의 실제 크기가 mg라면 버텨주는 수직 항력 1의 크기는 똑같이 mg여야만 얘가 멈춰 있는 거다. 그래서 A를 분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B는 아래에 지금 눌려있죠. 그래서 A가 위에서 올라타고 있고 B가 아래에 깔려 있어. 그래서 B가 가장 쉬운 건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인 EMG의 중력은 우리가 항상 있는 거 알아.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항상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또한 B가 아래로 중력을 받는데 지금 아래로 지금 땅을 뚫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B가 멈춰 있어. 그 이유는 누군가가 지금 B를 수직 방향으로 저항하는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직 방력 2. 그래서 이거는 누구야? 이번엔 B를 저항해서 위로 이제 받쳐주는 애가 누구야? 이제 여기 뭐 수평면이라고 할게요. 땅, 뭐 수평면, 책상 그런 게 되겠죠. 수평면이 B를 받쳐주는 힘이 있는 거야. 수평면이 B를 위로 이제 받쳐주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의 힘이 더 있는 거 우리가 상상해내야 돼. 그래서 사실 누르는 힘이 있어. B 위에 A가 있죠. B 위에 A가 있기 때문에 B가 눌리는 힘이 있어. 누가 B를 눌러? A가 B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어. 이걸 너네가 상상을 해서 알아내야 돼. 왜 있냐면 당연해요. 그래서 수직항력 1이 B가 A를 위로 미는 거였지. 그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A가 B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원래 있는 거야. 그림이 똑같아요. 봐봐. 그림이 똑같아. 여기서 다시 보면 이게 A고 주먹이 A고 아래 벽의 위치가 B야. A가 B를 누르면 즉 벽은 B는 A에 의해서 아래로 힘을 받고 A는 위쪽 방향으로 B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야. 때리지 않아도 위에 살포시 올려만 놔도 똑같은 힘의 성립을 해요. A가 B를 때리면 B도 A를 때리고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기고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 작용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요거 항상 성립을 해요. 그래서 B가 A에게 위쪽으로 밀어내면 반작용으로 A가 B를 이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존재하는 거야.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원래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아. 힘의 크기 같아. 그래서 상자가 정지해 있으니까 B도 정지니까 아래쪽으로 EMG 요 누르는 힘의 크기가 뭐라고? 요거랑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누르는 힘의 크기가 mg죠. 또는 A에게 중력이 작용해서 A가 아래로 힘 받는 만큼 B가 눌릴 테니까 누르는 힘은 mg다. 바로 나와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요 초록 색깔의 힘이 요게 mg고 아래로 중력이 emg니까 위로 책상이 또는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가 3mg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3mg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 관계를 보면 하나의 물체를 멈춰있게 하는 힘이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A를 멈추게 하는 힘들이 힘의 평형이고 B를 멈추게 하는 힘들의 관계가 힘의 평형이야. A는 누구누구가 A를 멈추게 하니? 그러면 A 중력과 수직항력 1이죠. A를 멈추게 하는 힘은 A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 1. B를 멈추게 하는 힘은 누구누구 있어? B 중력과 누르는 힘이 N2와 같죠.
그래서 수직항력 2와 그리고 B중력 그리고 누르는 힘 이렇게 세 힘이 이제 힘의 평형이야. 작용 반작용 관계는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고 그래서 A가 B를 이제 밀면 여기서 A가 B를 밀죠.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 그래서 A가 B를 밀어. A가 B를 아래로 이제 밀면 B도 A를 위로 밀어.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A가 B를 아래로 미는 힘, 누르는 힘과 B가 A를 위로 미는 힘, B가 A를 위로 미는 힘, 수직항력 1이 작용 반작용이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특징을 발견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을 보면요. 작용 반작용은 B가 A를 밀면 A가 B를 밀어. 그래서 B가 A에게 작용하면 A가 B에게 작용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항상 주어와 목적어가 거꾸로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 있는 두 힘의 관계야. 힘의 평형 관계는 하나의 물체를 멈춰있게 하죠. 힘의 평형 관계를 잠깐 색칠해보면 요거랑 요거가 힘의 평형이야. 그럼 요거랑 요거가 힘의 평형이야. 그럼 요거 보면 주어는 다르죠. 근데 목적어가 같죠.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는 목적어가 같아. 그리고 B를 보면 얘랑 얘가 힘의 평형이야. 얘랑 얘가 힘의 평형이야. 그럼 목적어가 같죠.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세 힘은요. 여기서 목적어가 다 같고 A에서는 A를로 목적어가 같고 그래서 여러 힘이 작용을 해서 하나의 물체를 정지하게 하니까 목적어가 같아요.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래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안 줘도 우리가 모든 힘을 알아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9번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쉬운 거는 항상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항상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한글에 써보자. 중력은 이제 주체가 누구야? 지구가 누구를? 지구가 책을 아래로 당기겠죠. 그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얘가 지금 책상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로 무언가 받쳐주는 수직 방향으로 받치는 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쓴 수직항력이 있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우리가 누구가? 책상이 책을 위로 뭐 받치는 힘, 미는 힘 뭐 상관없어. 위로 밀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힘 하나가 더 있어. 누구요? 손이 책을 누르죠. 아래로 F. 이거는 이제 인간이 손이 책을 아래로 누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책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수직항력이 커서 하늘로 날아가는 상황도 아니고 중력과 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커서 책상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mg와 플러스 f의 힘과 크기가 같아서 정지해 있으니까 합력이 0인 거 맞아.
그리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이거 수직항력이죠. 책에 작용하는 중력, mg죠. 크기를 보면 n은 mg보다 더 커요. 니은 틀렸어. 손이 책을 누르는 힘, 요거는 F죠. 그리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이게 수직항력이죠. 이것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 아니요. 요 F와 N은 아무 관계가 아니야. F와 N은 아무 관계 아니야. 그래서 힘의 평형의 관계는 세 개의 힘이 힘의 평이야. 힘의 평형은 세 개의 힘이야. 그래서 힘의 평형은 세 힘. 수직항력과 그리고 중력, 수직항력과 중력과 누르는 힘, 세 개가 힘의 평형이야. 작용 반작용은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밀고, 내가 너를 당기면 너도 나를 당기고, 내가 너에게 작용하면 너도 나에게 작용하고, 이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써놨어. 손이 책을 작용하면 책이 손을 작용해. 지구가 책을 당기면 책이 지구를 당겨. 책상이 책을 밀면 책이 책상을 밀어. 이런 힘. 얘네가 작용 반작용. 그리고 뒷파트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저울의 눈금 얘기가 나와요. 저울의 눈금은 이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힘 도구야.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크기를 측정해.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0kg 물체를 저울에 올리면 저울은 30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해서 294의 힘을 표시해요. 그래서 얘가 저울이 있으면 저울이 눌리는 힘을 표시를 하는 거야. 약 300이죠. 약 300이고 달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달에서는 중력의 힘이 6분의 1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중력의 힘이 약 300이었다면 달에서는 이거 6분의 1 해서 약 실제로는 뭐 49이고 그러면 약 50N 정도가 이제 저울의 눈금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이제 힘의 크기인데 저울이 있잖아. 저울의 눈금이 뭐겠어? 저울의 눈금은 저울이 눌리는 힘이죠. 저울이 눌리는 만큼 저울의 눈금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잠깐만, 그럼 이 저울이 눌리는 힘이 뭐지? 위에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 위에 물체 A가 있어. 저울이 눌리는 힘만큼 저울의 눈금이 나타날 거야. 그럼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을 나타내겠죠. A가 저울을 누름. 그 힘만큼 눈금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게 뭐랑 같아요? 저울이 이거 작용 반작용 저울이 A를 받치는 힘 A를 받치는 힘과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수직항력과 저울이 A를 받치는 수직항력과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울의 눈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저울의 눈금은 저울이 눌리는 만큼 눈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중력에서 저울의 눈금이 0이잖아. 저울이 안 눌리니까. 근데 달에서는 저울의 눈금이 약하다며. 왜? 저울이 약한 중력으로 눌리니까.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저울이 눌리는 힘만큼을 표시해서 눈금으로 이제 알려줄 건데 즉 바로 위에 물체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눈금이겠죠. 근데 그 크기가 뭐와 같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눈금이 그 눈금과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크기가 똑같은 얘기. 힘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으로 같기 때문에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저울의 눈금으로 나타내겠지만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과 크기가 같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의 크기를 측정하면 돼요. 뭔 소리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하려고 이제 G를 10이라고 해서 대입을 해서 쉽게 생각을 해볼게. 자, 저울이 있고
20kg 물체가 있어요. 자, 저울이 있고 20kg 물체가 있어. 중력은 이제 지구가 물체를 아래로 당기겠죠. 그리고 이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니? 아니요. 누가 물체를 받쳐줘? 그럼 이번엔 저울이 물체를 받치겠죠. 저울이 물체를 받치겠죠. 아, 색깔 왜 달라졌어? 저울이 물체를 받쳐. 그럼 물체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니? 아니요. 위로 올라가니? 아니요. 멈춰 있어. 그래서 중력이 이제 200이라면 저울이 받쳐주는 힘의 크기가 몇이야? 200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요거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저울의 눈금을 추가로 물어볼게. 자, 저울의 눈금은 몇이니? 200이요. 당연하죠. 중력이 저울을 200만큼으로 누르니까 저울의 눈금은 200인 거야. 근데 이거랑 또 어떤 숫자가 똑같은지 보면 저울의 눈금은 당연히 200이야.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저울이 바로 위에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수직항력의 크기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200이죠. 그래서 저울이 눌리는 만큼 저울이 바로 위의 물체를 지탱해서 버틸 텐데 그 두 힘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맞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요 아래 예시로 한번 또 이해를 해볼게. 그래서 A와 B가 있고 아래에 책상 대신에 저울이 A, B를 받쳐주고 있어요. 자, A는 우리가 쉬워. A는 중력이 있는 거 알죠? 지구가 A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번엔 A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A를 누군가 받쳐줘. 받쳐주는 힘이 뭐라고? B가 A를 받쳐주죠. 그래서 10kg이고 G가 10이라고 하면 A는 아래로 100의 힘으로 이제 중력을 받는데 B가 A를 몇으로 받쳐서 A를 멈춰있게 하겠어? 100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계속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B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입장에서는 아래로 중력이 있어. B는 이제 20kg이면 지구가 B를 아래로 당겨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로 힘이 있는데 B가 멈춰있는 이유는 누군가 B를 지탱하는 거야. 수직 방향으로 지탱해주는 힘, 수직항력이 있죠. 그게 이번엔 책상이 아니고 수평면이 아니고 저울이겠죠. 저울이 B를 위쪽으로 이제 지탱해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B를 A가 누르죠.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어. A가 B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어. 그리고 이때 이 두 개의 힘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 작용 반작용. 그래서 다행히 누르는 힘이 A의 질량만큼, A의 중량만큼 눌리겠죠. 당연히 또 100이 당연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수직항력 요거에 반작용이니까 100으로 똑같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B의 중력은 200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이 요 B를 받치는 총 힘의 크기가 N1이 요게 100이고 아래로 200이니까 총 위로 받쳐주는 힘이 300인 거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수직항력 2, 저울이 B를 받치는 힘이 300이다. 이렇게 힘을 이렇게 분석한 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저울의 눈금을 추가로 물어볼게. 자, 뇌를 비우고 저울 위에 20kg 올렸어. 저울의 눈금 몇이야? 중력의 크기요. 200이죠. 자, 저울 위에 20kg 올리고 10kg A를 또 올렸어. 뇌를 비우고 30kg이 올라가 있는 거야. 저울의 눈금 몇이야? 300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숫자가 뭐랑 똑같은지 찾아보니까 저울의 눈금은 당연히 300이야. 뭐랑 똑같아? 수직항력. 저울이 요건 뭐랑 똑같냐면 저울이 바로 이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크기가 같아요. 저울의 눈금은 저울이 바로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와 같아요. 요거랑 같아요. 300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저울 파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눈금, 저울의 눈금이 왜 나타나? 저울이 눌리니까 나타나. 그 저울이 눌려. 누가 눌러? 바로 위에 있는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저울의 눈금이겠죠. 근데 그게 A가 저울을 누르는 만큼 저울의 눈금이 나타날 텐데 그거에 대한 같은 힘의 크기가 뭐냐면 이거의 작용 반작용. 저울이 A를 받치는 요 수직항력과 똑같은 힘의 크기야.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저울이 바로 위에 있는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과 힘의 크기가 같다. 저울이 바로 위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으로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외우면 돼요.